안녕하십니까. 한상배입니다. 1월 16일 토요경마 들어가겠습니다. 비 때문에 이제 수도권이 난리가 났는데 다행히 좀 비 소식이 없는 것 같아서 토요일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요일까지 서울 주로가 다습 상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토요일 날 주로 좀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죠. 이번 주는 서울, 부산, 제주가 모두 원상 복귀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요일 경마가 치러지는 토요일이고, 오늘은 서울이 9개 경주, 제주가 7개 경주가 됩니다. 이 제주 경마를 좀 줄이고 서울 경마, 부산 경마를 좀 늘려야 되는데 마필 수급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좀 이런 상황들이네요. 사실상 마사회에서 또 상황도 있죠. 제주 경마를 많이 하는 게 마사회는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최근에 이제 경주 편성들은 그렇게 썩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자, 1경주는 4번 팡팡대로라는 마필이 눈에 확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행검사도 일단 괜찮게 받았습니다만은 여기에 때 발걸음 상당히 좋아요. 신축성이라든가 스피드감이라든가 앞으로 좀 많이 좀 띄워줄 것 같은데, 이 포인 마필이기 때문에 해구가 포인 마들이 보통 작은데 얘는 체격도 괜찮습니다. 480kg대 나왔고 체중이 더 늘어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팡팡대로는 잠재력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11번 어디든지 주행검사 3번 게이트에서 선두권 따라가다가 중반까지 괜찮은 지구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외곽이기 때문에 실전 능력은 전개가 건이 될 것 같고, 순발력 있는 신마는 8번 정도가 또 순발력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4번, 8번, 11번 이 3두가 선두권에서 나름 가능성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뛰어봐야 되겠습니다. 취입하시는 마필은 확인된 마필은 없고, 신마 중에서는 10번 동강의 스타가 그나마 좀 연습주행을 통해서 올라오는 끝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취평으로 분류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뛰어봐야 되겠죠. 자, 또 다른 마필 중에 인한된 마필이 하나 있는데 3번 럭키조이라고 하는 마필입니다. 연습주행까지 마쳤고 연습주행 때도 이제 외곽에서 자리를 못 잡고 12번이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었어요. 무리하지 않는 가운데 거리차가 쭉 벌어지는데 직선에서도 추진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초반이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고, 이번에 코스 있죠. 자, 얘가 한번 밀어붙이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요거는 관심을 한번 가져봐도 될 것 같으네요. 자, 이 경주도 1000m 단거리입니다. 1000m 단거리가 두 경주나 지금 편성이 됐네요. 4번만 암산벨트라고 하는 마필이 주행검사 때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첫 번째 주행검사 때는 별 볼 일 없었어요. 자, 그런데 지난번 연습주행 때 뛰어나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외곽 분리에도 불구하고 스타트도 굉장히 좋았고, 한쪽 마필들과 선두권 뭉쳐가지고 경계가 좀 어려웠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줄 정도니까 1월 10일 날 첫 번째 주행검사 때와 7월 31일 두 번째 연습주행 때의 모습은 그야말로 이 천지개벽이에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 저기 때 발걸음 보니까 역시 대단합니다. 체격 조건도 좋고 능력 있는 마필로서의 포스를 충분히 보여준 마필이기 때문에 감을 충분히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얘가 일단 선행을 노려볼 것 같고, 얘한테 도전해 볼 만한 선행 상대마, 아직 신마들이니까 확정적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주행검사 때 모습 봐서는 6번도 어느 정도는 순발력이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외곽에 있는 7번 외곽마들이 좀 순발력들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누가 좀 빨리 나올지 이거는 좀 불투명한 상태니까, 어쨌든 4번은 코스 2점 각질상으로도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취입할 수 있는 마필, 끝걸음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1번이 있고, 얘는 데뷔전에서 11번 게이트였습니다.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차권에도 들지를 못했습니다만은 끝걸음 좋았고 전체적인 주력도 좋았어요. 그 정도면은 1000m인 이번 거리에서 초반만 너무 처지지 않으면은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신마들 중에서는 딱히 눈에 띄는 마필이 없죠. 10번 정도인데 게이트 조건이 너무 외곽이다 보니까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띄었던 마필 8번 먼저 생기세요. 왓소이다가 얼마큼 더 뛸지 지난번에 보여준 정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순발력과 함께 가능성 있는 뒷심이 나왔으니까 문세영 기수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4번 남산벨트가 실전에서 형편없는 졸전을 펼치지 않는 이상 홍마 그러면은 상대는 결국 1번, 8번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3경주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경주 같습니다. 신마급 마필들도 있습니다만은 뛰던 마필들도 능력이 그렇게 안정적이질 않습니다. 인기말을 먼저 보면은 3번 컴플리트 브루라고 하는 마필 있죠. 이 마필은 지난번에도 선행 갔다가 3차 그 전에 선행 갔다가 거의 꼴찌 선행 마필이에요. 그리고 뒷심은 굉장히 약합니다. 자, 이번에 안쪽에 내려오긴 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죠. 2번 청룡 기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타고도 2선 전개 그리고 뒷심 부족으로 순위권에도 진입하지 못했고 그전에도 문세영 기수가 타고 선두 외곽 전개하다가 바닥을 쳤던 마필이니까 문세영 기수가 계속 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고 순발력을 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선행을 한 번도 나서보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엔 왼쪽 게이트. 자, 그러면은 2번과 3번이 선행을 놓고 한판 붙을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뒷심 부족한 이 두 마리가 선행을 놓고 싸운다면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곽에 선두권 가세 가능한 마필이 9번이 있는데 마이야 효과를 한번 노려볼 만도 한데 얘도 마이야가 타고도 뒷심 부족이 계속 나왔고 10전을 뛰면서 한 번도 입상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얘도 한계예요. 자, 따라가다가 얼레벌레 반사익을 보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자력으로는 쉽진 않아 보이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 여기서 얼음 변화를 보여줄 만한 복병의 출현이 불가피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얼음 변화를 보여줄 마필 후보군이 3두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저격장 노림수를 가지고 선두권 그리고 선두권 몰락까지 대비하는 전략으로 붙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경주는 뒷심이 약한 선행마들이 대거 몰려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선 4번 체력한이 선행인데 선행을 이렇게 여러 번 가지 않았어요. 한 번 가봤고 지난번에 선행 못한 상태에서 우승까지 하긴 했습니다만 어쩌다 온 거지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아닙니다. 3번도 초반 타임이 있죠. 17전을 뛰도록 선행 간 적은 몇 차례는 없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선행을 탈취하다가 2선 그리고 3차까지는 버텨냅니다. 초반도 있고 뒷심도 그럭저럭 절정기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마필은 3번. 일단 4번은 삭제해도 될 것 같아요. 자, 8번을 보니까 선행력은 3번보다 애가 좀 빠릅니다. 도전해볼 만한 마필은 외곽에 있는 10번이에요. 김여정. 자, 8번이 선행이냐 10번이 선행이냐에 따라서 상황은 바뀔 것이고 3번이 선의권에 쓰는 거는 맞는데 얘가 결정력이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외성도 나올 수 있죠.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조건이라면은 6번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최권 마필들도 있어서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해당이 될 수 있는 마필들도 눈에 띄고 있고 방향이 살짝만 비틀어져도 우회의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3번은 현장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자, 오경주는 광복절 기념 경주로 준비가 됐죠. 국산 5군의 1400m 경주입니다.
7번나 겨울장미가 문세영 교수 같았고 승권전이긴 해도 선입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마필이 직선 취입 결정력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고 얘도 지구력으로 뛰는 마필이니까 경주 전개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겁니다. 또 다른 상대말을 보니까 1번인데 1번 같은 경우에도 각질이 7번하고 상당히 좀 유사해요. 순발력도 좀 있고 뚝심도 있고 꾸역꾸역 11전 뛰면서 딱 한 번 들어오고는 계속 3, 4차권에서 맴돌고 있는데 1400은 어쨌든 첫 도전이기 때문에 게이트 2점이 좀 뒷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들은 있지만 뭔가 좀 결정력이 애매하죠. 얘들보다 빠른 선행마필이 있어요. 소문 선행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개 주도권은 얘들이 아닌 다른 마필이 가져갈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선입과 취입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변수들도 충분히 대기 상태라는 점에서 과감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7번과 1번 중에서는 하나 꺾을 겁니다. 자, 이번 경주는 선행마들 좀 가변적인 상황인데 선임마들은 또 결정력이 좀 애매하고 취임마는 아예 없어요. 선행을 다퉈볼 마필이 외곽이 전부 있죠. 10번 천공수통 제일 빠릅니다. 11번은 그 외곽에 있기 때문에 선행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맘먹으면 뭐 이런 경우는 또 이렇게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10번, 11번이 외곽에서 선행이라면은 안쪽에 있는 5번은 얘들보다는 선행력에서 열세인데 버스 이점을 조인공 교수가 어떻게 살려낼지에 따라서는 선두권 영향을 충분히 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셋 중에 누가 나가고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에 따라서 상황은 좀 많이 바뀝니다.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마필이 그래서 7번 그레이스 루트가 될 것 같은데 문세영 교수가 지난번에 이제 아쉬움을 남겼고 자 이번에 지난번에 아쉬움 남길 때 누구한테 줬냐면은 얘한테 줬어요. 10번한테. 선행 같은 10번한테 진 겁니다. 사마신차. 자 그런데 이번에는 10번도 상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전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난번에 사마신을 줬지만 이번에는 서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취입마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취입할 수 있는 마필은 있어요. 1번. 전형적인 취입은 아닌데 얘도 가속력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중위권 정도만 포지션을 확보한다면 직선 승부 가능하죠. 자 이번 경주는 여 안에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누구를 놓고 들어가느냐? 당연히 7번을 그래도 안정적으로 놓고 아니면 과감한 전력을 세운다는 10번의 선행을 중심에 놓고서 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의 배팅 전략에 따라서 명암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자, 7경주 8마리 나왔죠? 8마리 나왔고 이거 아주 정리가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선행마는 6번입니다. 1800 선행 가서도 버텨냈던 마필이고 지난번에 점핑 출전에서는 선행 못하고 외곽 돌다가 주저앉았는데 6월에 능력 미달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행력이 살아있는 모습이고 얘가 제일 빠르냐? 빠릅니다. 지금 안쪽에 상대가 3번 정도인데 중건전에 2000m 첫 도전. 최근에 뭐 1600, 1800, 3연승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좋은 능력을 보여준 건 맞는데 김태형 기수가 또 지금 99승이라 100승을 한번 욕심을 낼 것 같아요. 글쎄요. 얘가 한번 선행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번이 좀 빠르다는 점. 일단 선두권은 2마리 싸움. 인기마 2번 유돌풍이 2000m는 처음이지만 모처럼 부중이 줄었죠. 58km를 계속 달고 최근에 뛰다가 이번에 부중이 줄고 마이야가 코스 2점을 갖고 있으니까 선행은 이 2마리밖에 없으니까 뒤따라갈 수 있는 전개 구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별한 변수가 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안정적. 자, 취임마는 8번 지모션이 있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4번 에이스 군주의 취입도 가능성이 남아있죠.
충마가 서 있기 때문에 누구를 공략하느냐 이것만 고민해 보시죠. 서울 8경주 추문 그림 찾기 들어가겠습니다. 인기마들의 전력들이 좀 불확실합니다. 각질도 애매하고 충돌하는 말들이 많고 결정력에 문제가 있어요. 우선 인기마 2번 같은 경우에는 자유형 마필이기 때문에 코스 이점은 가지고 있지만 전개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결과가 달라졌던 마필이고 8번 스마트 테이크는 첫 골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다고 해도 지난번처럼 만만한 상대들이 지금 아니에요. 혼합 4군에 올라왔고 전개도 지금 안쪽에 상대마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네요. 여기 6번마 브라이트 카이는 능력은 다 나왔지만 어쨌든 적어도 얘들하고 맞짱을 떠볼 만한 능력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2번, 6번, 8번이 선두권에서 접전, 충돌 가능성이 많고 여기에 이제 1번까지 가세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점입 가경이 될 겁니다. 자, 인기마들이 좀 불안해요. 숨은 선행마가 또 있네요. 앞선에서 터지거나 뒤에서 터트리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경주로 보입니다. 서울 8경주 마지막 힘을 한번 몰아서 집중 공략에 나서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제 9경주. 옛날에 토요일날 서울 11개, 12개씩도 하고 그랬는데 좀 아쉬워요. 토요일날 9개만 하려니까 전반부 신마들 경주 빼고 나면은 막상 몇 개 안 되는데. 자, 8번마 강나루가 3세마필이고 9번마 천메이스가 역시 3세마, 유일한 지금 3세마인데 8번 강나루 같은 경우에는 선입형 각질을 갖고 있고 취입도 하고 선입도 하고 성장세 마필이니까 일단 구도상 선성계를 잡은 게 맞습니다. 9번도 취입력이 있고 CC형 기수가 지난번에 코차 아쉬움을 남겼어요. 너무 취입이 늦었던 건데 원래 이렇게 초반이 느린 마필 아닙니다. 그래서 8번하고 9번이 기수들이 어떻게 이제 운영하냐에 따라서 직선에서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는 능력마들이 8번, 9번. 둘이 알아서 이제 타면 될 것 같은데 전개 구도를 보니까 뚜렷한 선행 강자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 그래도 선행 갈 마필은 나오겠죠. 얘들이 선행 갈 수 있는 상은 아니기 때문에 신영철 기수가 오랜만에 글쎄요. 지난번에도 이제 3개월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고 얘가 아니라면은 나중에 5번 K형 골드킹이라는 마필도 초반 타임을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얘네들이 뒷심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니까 오히려 선위권에 있는 3번 세인트 루카가 눈에 띄기도 하는데 이미 6살이 돼가지고 글쎄요. 전개상 앞선이 무너지면은 내가 반사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흔히 얘기하는 어부질이죠. 자, 비슷한 케이스에는 이제 취입권에는 6번도 있습니다. 3번하고 또 동반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가 이번 경주 입성을 다퉈볼 수 있는 마필들이고 최범현의 7번까지는 현장에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으네요. 자, 충마 선정이 결국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얘나 얘를 놓고 들어가면은 왜 없죠? 그럼 변수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죠? 안쪽에서 3번의 변수, 선두권 변수, 주의권 변수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인기마 공략하는 전략이면은 복식 3복승에서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드리면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